자, 한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이 보이지 않는 손,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오늘 그 원자료를 가지고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코리아의 김실의 경제 전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한국 금융산업의 아주 깊숙한 곳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분석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대통령의 아주 극적인 선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대통령이 딱 지목한 부패한 이너서클. 대체 이게 뭘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왜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끝나지 않는 파티를 벌이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부패한 이너서클입니다.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국내 최고 금융당국자들이 다 모인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에 은행장 뽑는 과정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빗발쳤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내용을 보니 이거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특정 인물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10년, 20년씩 자리를 돌려먹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이너서클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작동 방식을 보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또 견고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소수의 최고 경영진이 자기들끼리 연임시켜주고 또 자기 사람을 주요 자리에 앉히면서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 소문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에요. 기사를 보면요, 실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나금융 10년, KB금융 9년. 와, 정말 국내 5대 금융그룹에서 거의 다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꼭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요. 권력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현 회장이 자기 사람을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곳에 넣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딱 앉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음 회장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당연히 누구를 지지할까요? 그렇죠. 현 회장의 연임을 밀어주면서 이너서클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바로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예요. 원래는 회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회장과 다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니 사실상 회장의 결정에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그들이 벌이는 파티의 비용은 결국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갑에서 나갑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구조에선 은행이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부동산 같은 담보 잡고 이자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늘상 듣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저 회사는 믿을 수가 없네 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 안 해주는 거죠.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이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요. 예를 들어 영국의 UBS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다음 CEO를 키우는데 몇 년씩 공을 들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임기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아주 불투명하게 다음 사람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정부의 반격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개혁에 시동을 거는 거죠. 계획은 꽤 구체적입니다. 지배구조 태스크포스라는 팀을 만들어서 아예 버블을 새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CEO가 후보 추천에 관여 못하게 막고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요. 무엇보다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문제가 심각한 곳은 바로 검사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조치로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이 금융 카르텔을 정말로 깰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금융이라는 게 과연 소수 이너서클의 사유물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여야 하는가. 대통령은 명확히 후자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되찾으려면 진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범죄뿐만 아니라 금융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가 조작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모두가 똑똑히 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개혁의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국 금융이 더 이상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곳곳에 피를 돌게 하는 진정한 혈맥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시간, 2026년 1월. 과연 한국 금융은 이 오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견고한 이너서클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 살아남게 될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볼 시간입니다.